정의당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 119센터 공동본부장이며 비례대표 후보 배복주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앞에 내놓은 약속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 지원과 정책이 OECD 평균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제도도 코로나19 사태로 유명무실했습니다. 제도의 공백과 허점은 더욱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활동 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된 중증장애인은 고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간 활동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고 복지기관의 휴관 조치로 인해 갈 곳이 없는 발달장애인의 삶은 개인과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인 집단적 거주시설과 정신병원의 재난 상황을 통해 얼마나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있고 취약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인권입니다. 인권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민생 문제와 불평등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은 장애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말뿐인 사회 통합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와 정책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집단적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교육, 노동, 이동과 주거, 건강과 안전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장애 여성과 중증, 중복 발달장애인에 대한 섬세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난 17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고등학생과 그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의 가족을 대표해서 윤종술 대표님이 사례의 증언과 대책 마련 촉구의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고인이 되신 발달장애인과 그 어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사회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모든 복지시설은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휴관을 하고 휴교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오로지 가족이 장애인의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24시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내몰렸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서비스가 있다, 공적인 서비스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할 곳은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소도 마찬가지로 90%의 발달장애인은 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또 90%는 부모가 24시간 서비스하는 게 원칙으로 한국 사회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분리되어 왔습니다. 다 큰 성인을 25살, 30살 된 성인을 24시간 가족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은 지옥일 겁니다. 지옥사회 사는 한국 사회가 또 다른 코로나라는 지옥을 맞았습니다. 중복된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가족은 갈 곳이 없게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당사자가 아니면 활동 보조인이 코로나 의심증자가 격리 사항이 발생하면 결국은 서비스를 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방치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겪다 못한 제주도에서 자녀와 어머님이 죽음으로 이렇게 싸늘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정부에다가 성명서도 발표하고 논평도 발표하고 요구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는 휴관과 복지시설의 휴관과 또 학교의 휴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속히 발표해서 실제로 장애인 가족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염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면 앞으로 매뉴얼도 필요합니다. 이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후에 이런 사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 가족의 가슴을 달래주시고 함께 국민으로 떳떳하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장애인 비상대책을 촉구하고 장애인 감염병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긴급 돌봄 서비스조차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 학생과 어머니가 목숨을 끊는 일이 제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경북에는 자가격리 상태에 놓이거나 확진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장애인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증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우선순위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다가 서울로 이송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신변 처리도 안 된 채 방치될 수 있습니다. 먹고 씻고 자는 과정 전반에 지원 인력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입원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간호 인력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상대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특단의 장애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첫째, 수어 통역, 화면 해설, 자막, 의무화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위기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다루는 모든 방송에서 수어 통역, 화면 해설, 자막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자막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외국인 등을 위해 쉬운 언어와 그림 등을 사용해 정보를 안내해 주는데 대책도 필요합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내 수어 통역이나 문자 통역 시스템도 역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는 감염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안전장비와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가격리자에게는 장애 특성에 맞게 적절한 보급품이 지급돼야 합니다. 중증 장애인 확진자의 경우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최우선 입원 조치를 해야 하며 인력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장애 학생과 가족에 대한 비상한 돌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감염 우려로 인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집단적인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확진되었을 경우 부모와 떨어져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지원 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당장의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울 삼아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음을 약속합니다. 첫째,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자력으로 입원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증상을 본인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특성이 반영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매뉴얼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위기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전달 방안, 활동지원사 감염병 대응 교육 의무화, 장애인 대처 방법 교육,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구호물품 지급,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이송 방법 등 이를 포함해 종합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메르스, 지진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겪으면서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정부는 장애인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일반적인 수준의 예방대책에 불과하고 장애 유형에 따른 재난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를 개정해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유형에 따른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해 장애인 재난안전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해외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역 대책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메르스 때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국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한 무능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장애인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 심각했습니다. 뇌병변 장애인이었던 분은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격리되어 있던 14일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체 장애였던 분은 메르스 전파 우려로 활동 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 입원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장애인 단체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 계획 및 표준 매뉴얼 제작을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2018년 복지부는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강제 조정안으로 장애인 등 감염 취약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 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감염 취약 계층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으나 이조차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누구에게는 독감처럼 지나가고 한숨을 돌리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감염병에 노출된 하루하루가 목숨을 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감염병과 재난에 특히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별도의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